공부할 게 여기 부분 밑에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지? 요만큼까지만 한번 정리를 하는데 우선은 서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귀찮기는 하겠지만 오른쪽도 한번 읽어서 정리 한번 해보면 펴다라는 단어 있죠. 펴다. 됐지? 그 다음 술은 뭐야? 짓다지. 그지? 그래 너희들 혹시 서정서사라는 단어 알아? 서정서사? 서정은 어디서 나오지? 시. 그지? 서사도 소설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서정이나 서사 같은 경우가 펼쳐내는 거야. 그러면 서정은 뭐를 펼쳐내는 거지? 서정은 정서를 펼쳐내는 거지. 그지? 왜 대답들을 안 해? 몰라 진짜? 진짜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을 좀 서먹서먹해서 안 하는 거야. 나랑 대화가 싫으니? 그건 아니잖아. 그지? 연우야, 서정할 때 정이 뭐야? 그 감정할 때 정이니까 정서를 펼쳐낸다는 뜻이야. 그럼 서사는 뭐야? 서사는 그냥 힌트를 얻으면 사는 사건. 이해가 안 돼? 사건을 서술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서술한다면 이때 펼쳐내는 거예요. 펼쳐내는 거. 서술자가 독자에게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사건 배경을 소설에 뭐라고 부르지? 3요소? 요 써볼까?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야.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 근데 많이 헷갈려. 그럼 소설 구성의 3요소는? 구성의 3요소는 그게 지금 인물, 사건, 배경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소설은 우선 우리가 알아둘 것들이 당연히 주제 알아야 되고, 구성 당연히 구성에 따라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나 판단할 거고, 그 다음에 문체, 아까 얘기했었지, 문체. 그 다음에 인물의 성격, 됐죠? 그 다음 사건, 그 다음 배경,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읽고 있는 부분에 인물, 사건, 배경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지? 그래서 우선 서술. 그래서 이것 등을 직접 설명하는 서술 방식을 서술이라고 불러. 직접 설명하는 서술 방식. 그러면 직접 설명하지 않으면 뭘로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요소로? 그렇지. 요 반대가 바로 대화, 행동이 되는 거야. 대화, 행동. 대화, 행동.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요약적 제시에 반대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뭐가 된다? 장면 제시. 장면을 뭘로 준다고? 대화, 행동으로. 대화, 행동으로 주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극적 제시. 이해갔지? 극적 제시.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직접 제시인 거야? 간접 제시인 거야? 간접 제시가 되는 거지. 이해가지, 그지? 요걸 뭐라고 또 불러? 보여주기. 됐나? 지금도 안 적었잖아, 연우야. 적었어, 안 적었어? 벌써 놓쳤잖아, 지금. 잘 쫓아와야지. 아까 요건 내가 설명했으니까. 그지? 연우야 1번 뭐야? 안 보고 얘기해야지. 뭐야? 장면 제시. 이거 지금 네 글씨 못 읽은 거냐? 그 다음에 그래, 극적 제시. 세 번째는 대화 행동. 좀 전에 설명할 때인데 대화 행동을 먼저 설명했고, 그지? 그 다음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한 번 순서를 바꿔. 간접 제시. 됐지? 그렇게 좀 머릿속에 기억해.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용어들이 써 있잖아. 이렇게 직접 설명. 됐나요? 직접 설명. 여기에는 인물의 심리가 됐든 또는 인물의 성격이 됐든 사건의 내막이 됐든 그걸 직접적으로 그냥 서술해 주는 거야. 옆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인물의 경험을 관념적으로 서술하여 사건의 원인을 분석했다. 밑에 한번 읽어볼게. 제목은 사시남정기인데 사시남정기 한번 조금 별표를 쳐놔. 이런 거 공부를 좀 미리 해놔야 돼. 공부를 미리 해놔야 돼. 사시남정 읽어본 사람.
안 읽어봤구나. 혹시 인연하고 페이, 희빈, 장씨 이 얘기 알아? 몰라요? 자, 우선은 그냥 갑시다. 이거는 사씨가 남쪽으로 쫓겨난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치남정기는 인연하고 페이와 민씨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일부러 쓴 작품이야.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하냐면 풍간소설이라고 불러요. 풍간소설. 뭐 얘기는 좀 해줘야 되니까.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풍간소설. 그러니까 풍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풍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 행주는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이다. 자, 행주라는 장소에 대해서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죠. 수질이 좋지 않다. 한림에다 표시. 한림. 병도 그렇게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한림이라고 할 때는 왜 이 한림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과거에 급제한 사람.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유생, 이해가 안 돼? 김생,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만약에 과거에 급제하거나 출세를 하게 되면 뭐라고 부른다? 김한림 또는 김학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림학사라고 써놓고 한림학사. 장군이 되면 뭐라고 부른다 그래? 장군? 집이 이렇게 올라가면 장군? 안 했나? 원수. 됐지? 거의 뭐 임금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면 재상 이런 말도 쓰잖아. 이해갔니? 예.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게. 그렇게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것이다. 자, 그러면 사건의 내막을 있는 그대로 다 서술해줬죠. 그런데 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였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신기했다. 사람들의 내면 세계까지 다 드러냈지. 됐지? 그럼 시점은 무슨 시점이야? 인물들의 내면 세계까지 다 드러내면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들이 보통은 직접 소술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면 대화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할 때는 어떤 소설 방식이 좀 더 많을까? 그래, 관찰자 시점. 알겠지? 여러분,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그러다 보니까 직접 제시하는 요 전적 작가 시점은 주관적일 거고, 관찰자 시점은 그럼 당연히 반대는 그렇지, 객관적이겠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묘사. 인물이나 사건, 배경, 장면, 소재 등을 감각적,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서술 방식이다. 됐지? 그래서 요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서술 방식. 이렇게 묘사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객관적 묘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주관적 묘사. 똑같이 묘사를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해서 그림 그리듯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비유 같은 걸 사용해. 됐지?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켜주는 묘사가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주관적 묘사는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림처럼 그리는 거고, 주관적 묘사는 이렇게 비유가 나타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묘사 자체만 물어볼 때도 있지만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물어볼 때도 있어. 알아듣겠지? 그것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기출선지 한번 봐봐.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양한 묘사를 통해, 동일한 행위야. 행위는 동일해야 되네.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양한 묘사를 통해 대상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됐죠? 자, 그럼 이거 박시전. 박시전은 공부해봤었죠. 그지? 여성 영웅소설, 그 다음에 군담소설, 그 다음에 역사소설이었었지. 어디를 배경으로 했었지, 박시전? 병자호란. 그죠? 자, 가볼까요? 이윽고 공중으로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났다. 모진 비가 천지를 뒤덮게 오며 음풍이 일어나며 백설이 날리고 얼음이 얼어 군망이 발굽이 땅에 붙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요거 전기성이죠. 비현실적인 모습.
그래서 이제 도수를 부리는 장면이 이렇게 다양한 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지. 됐어요? 아마 묘사라는 게 찾아지죠 이제. 이런 게 묘사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묘사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대화. 인물 간이 주고받는 대사를 통해 표현하는 소설 방식이다. 그래서 A와 B는 모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대화가 나타날 때는 우리가 이 대화 자체를 판단하는 것보다, 이게 대화다라는 걸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 대화의 양상을 파악하는 게 소설에선 중요해. 알겠지? 옆에다 써볼까요? 대화 양상.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 대화의 화제 무엇인지, 그 다음 누구와 누가 대화를 하는 건지.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걸 풀다 보면 요거를 많이 물어보지. 대화의 화제가 뭐냐, 그 다음 대화하는 인물들이 대체 어떤 관계에 있고 누가 어떤 대화를 시도하고 있느냐, 대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 인물들 체크하는 게 또 중요할 때가 있죠. 자, 춘향전 한번 읽어봅시다. 이도령 하는 말이, 이도령. 춘향전에서 이도령이면 누구겠어? 이몽룡이라고 봐야 되겠지? 내 말을 들어보니 어찌하니 기특하랴. 아까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칭찬하고 있네. 우리 둘이 인연 맺을 적에 금속 같은 맹세하리라. 내 집이 어둠에냐. 볼래? 내 집이 어둠에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인연을 맺을 적에 금속 같은 맹세를 할 거다. 됐나? 그러니까 너 집이 어디냐. 춘향이를 찾아가려고 한 거네. 춘향이 여쭈오되, 춘향에다 동그라미. 춘향이 여쭈오되 방자를 불러 물으소서. 자, 그러니까 내 집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누구를 불러라? 방자가 누구냐? 방자. 이도령의 몸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춘향이의 몸종은 누구야? 상단이. 됐지? 월매는 누구? 집에서 치우는 개야? 월매 이런 월매. 월매가 누구야? 그럼 뺑덕어미는 누구냐? 뺑덕어미. 어제 저기 뭐야, 독서 특강 하는 애들 저거 보여줬지? 저 EBS 목차 안 보여줬냐? 보여줬지? 응? 문학작품 너무 많이 모르면 안 돼 얘들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 그지? 월매는 누구냐면 춘향이의 엄마. 그지? 뺑덕어미는 신봉사의 재산을 탈취해가는 애. 신봉사는 어디서 나와? 심청전. 그지? 심청이 아빠 이름이 뭐야? 봉사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봉사고, 아빠 이름 그 심학규지. 심학규. 이해갔니? 그 정도는 좀 알아야지. 이해갔니? 아유 진짜 이것들. 그 다음 방자. 이 방자도 별표 쳐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방자형 인물이라는 말이 나와. 방자형 인물. 근데 이 방자형 인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하는데, 이 방자 같은 요 인물은 양반을 모시면서도 민중을 대변해서 양반들을 놀려먹는 아이야. 그러니까 가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밑에 이제 그 계급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 있는 그 뭐라고 할까, 그 머슴 같은 애가 양반을 좀 골려먹고, 양반은 좀 똑똑하면서도 멍청할 때가 있잖아. 그래서 당해주기도 하는 뭐 이런 관계들인데, 방자형 인물이라는 것이 민중을 대변해서 양반을 풍자하는 그런 인물이야. 알겠지? 민중을 대변해서 양반을 풍자한다. 연우야? 그렇지. 그렇게 써야지. 내 얼굴을 왜 빤히 쳐다봐. 이도령이 허허 웃고 내 너러 묻는 일이 허황하다. 방자야, 예, 춘향의 집을 내일러라. 그러니까 춘향이한테 찾아가려고 춘향이 집을 물어봤더니 춘향이 집 뭐 하는 거야? 튕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방자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너더러 묻는 일이 허황하다. 방자 불러서 찾으면 되는 걸. 됐지? 그래서 춘향의 집을 일러라. 그래서 그날 밤에 춘향이를 찾아가요.
이해갔니? 그 춘향이를 찾아가는데 방자가 이제 이도령을 놀리는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밤에 찾아가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이 꽉 닫혀 있잖아. 여기 담이야, 담. 됐니? 그래서 이도령이 방자한테 야, 너 빨리 엎드려. 내가 넘어갈 테니까. 그랬더니 요 방자가 아니 양반이 어떻게 담을 넘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빨리 도령님이 엎드리세요. 제가 넘어갈 테니까. 그러네. 그래서 얘가 엎드려 이렇게. 이해갔니? 그래서 방자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향단이가 있잖아. 여기서 대화를 계속 하고 있어. 그러면 이도령이 야 언제 넘어가느냐? 아니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넘어갈 테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 그리고 질근질근 밟는 장면들이 나오거든. 이런 게 양반을 놀리는 거지. 그러면 민중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를 느끼는 거야? 양반들을 괴롭히면서 느끼는 그 정서적인 어떤 정화? 그 뭐라고 불러? 옛날에 유성구 치고 카스테라라고 했던 말 있었잖아. 카스테라. 뭐라고 그랬어? 카타르. 그렇지. 감정 정화 못 들어봤니? 이런 비읍시가 진짜 복습 좀 해라. 복습 좀. 아유 진짜 수준 떨어지기 싫으면 그게 뭐 하는 거지 지금? 어디 가서 연기한테 저기 공부한다고 하지 마. 그냥 저기 멀리 다닌다고 그래. 저기 멀리. 어이구 이 돼지들. 어느 정도를 좀 해야지. 그지? 성적이 딱 나오면 누구한테 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돼? 성적 안 나오는 상태에 너 뭐 학원 다니냐? 너 용기 다녀? 이러면 안 돼. 알았냐? 감초. 오케이? 이것도 이게 단어를 모르지? 그 다음 우의. 우의는 여기 봐봐. 맡기다 뜻인데 우의는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우의야. 알겠지? 밑에 보시면 여기다 표시할까요?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할 때 많이 우의라고 그러죠. 우의. 이걸 간접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직접이라고 간접이라고? 간접적. 이렇게 간접적. 너희들 알고 있는 우화소설 있죠. 우화소설들이 거의 다 우의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텁이 파리를 물고, 요거 사설 시조 하나? 두텁이 파리를 물고 두엉우에 치달아 앉아. 요런 시조 같은 경우들도 다 우의적인 거야. 두텁이를 통해서 현실을 비판하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걸 다 뭐라고 부른다? 우의적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돌려 표현하는 걸 요렇게도 쓰잖아. 우회적이다. 됐죠? 뭐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 조심할 건 뭐냐면 우화야, 우화. 우화는 동물에 빗대어서 인간을 비판하는 게 우화야. 알겠니? 그러니까 걔네들은 간접이 되니까 우회적인 게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우의적인 게 될 수 있는 거지. 같은 말은 아니야, 얘들아. 알았니? 우화는 동물이야, 동물. 우화는 동물에 빗대요. 지성이는 뭐 메모지라도 갖다 놓고 이렇게 좀 쓰고서 집에서 이제 옮겨 적을 생각을 해야지. 책 안 갖고 왔다고 펜도 안 꺼내고 친구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지금 보니까 쟤 좋아? 왜 이렇게 얼굴을 지그시 쳐다보고 있어? 여론은 또 그거 보고 또 좋아하네 또 저거. 둘이 뭔 사이야? 오늘 갑자기 썸이야? 이 돼지들. 자, 이렇게 꼭 기억해놔. 이거 동물 우화야. 알겠니? 그런데 동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화적이라고 하는 작품들이 있어.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하나의 교실에다 축소해서 만들어놨잖아. 그런 것도 우화소설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걔는 우화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옆에다 써놓게. 또 우화적이다. 동물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렇게 표현한 거야. 우화적. 그래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런 것들은 우화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됐나요? 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알지? 엄석 때 나오는 거. 그런 종류 형태가 돼 있으면 우화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뒤에 요거 인간과 현실에 대한 비판 정신을 드러내는 데 주로 쓰인다. 그럼 생각해 볼까? 얘들아, 우화소설을 쓰게 되면 이 비판에 대한 것이 더 날카로워질까 아니면 좀 무뎌질까? 우화소설을 쓰면. 그렇지.
더 날카로워지지. 됐나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지아가 잘못한 걸 갖다 놓고 막 혼내킬 때는 막 심한 말도 못 하잖아. 근데 예를 드는 거야. 야, 어떤 그 김씨의 딸 뭐 지아라는 애가 있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감추는 거야. 그럼 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욕을 할 수 있겠지. 이해가 안 나? 그러니까 대놓고 하면 좀 덜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화소설을 하게 되면 요 더 신랄한 비판할 수 있는 거지. 알겠지? 신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요거 많이 착각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간접적으로 하게 되면 비판이 조금 더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알아듣겠지? 탈춤 같은 경우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야. 탈을 쓰고서 내가 만약에 공연하게 되면 현실에서 내 모습은 감춰져 있잖아. 그러니까 내 모습을 감추고 뭐 빗대어서 표현했을 때 더 많이 비판이 가능한 거지. 이해갔지? 자, 그 다음 우의적 소재를 활용하여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밑에 서동지전 요것도 중요한 작품이긴 해요. 서동지는 바로 누구냐면 쥐를 의인화시켰는데 요 쥐하고 그 다음에 다람쥐 요 둘 사이의 갈등을 나타내는 건데 나중에 재판을 하게 돼. 재판을 하는 소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송사소설이라고 불러요. 송사소설. 대체 송사소설. 됐어? 송사소설. 저거 적는 척하고 있어. 씨. 야, 적으라고 노트 같은 데 갖다 놓고 왜 적는 척을 하고 있냐고. 무슨 배우야 네가? 헐리우드 배우 뭐 진출할 거야? 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저거. 너 눈 가리고 아웅의 뜻은 알아? 너 종이 좀 어떻게 갖고 와. 빨리 가서 갖다 와. 아우 진짜 큰일이네 저거. 내가 말뚝 박어 그냥. 그럼 되지. 그지? 맨날 삽질하고 겨울에. 여름에 이제 농민들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럼 딱이네. 전쟁도 좀 나가고 트럼프랑 좀 가서 싸우고. 가갖고 트럼프 싸대기 한번 갈기고 오는 거야 이제. 그럼 국민 영웅 되는 거지 막. 우와 이렇게 해가지고. 기지? 공부 좀 하자. 대충 넘기려고 하지 말고. 자, 서동지전은 좀 특이해. 뭐냐면 여기 있는 쥐가 긍정적 인물이야. 알았니? 다람쥐가 부정적이야. 실제 쥐가 귀엽니? 다람쥐가 귀엽니? 다람쥐가 귀엽지. 그러니까 요거를 뒤집어가지고 됐니? 긴장감을 형성하게 만든 거야. 됐지? 원래는 쥐가 부정인데 여기 있는 쥐는 긍정이야. 다람쥐가 부정이야. 다람쥐. 됐지? 한번 읽어볼까? 과연 이게 좀 잘 읽히나? 고전은 최근에 많이 풀려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어려운 단어들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오소리는 본디 마음이 순한지라. 오! 우리 뭘 느낄 수 이거 딱 읽자마자.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소술이야. 이해갔니? 인물의 성격을 뭐 했어? 직접 제시해줬죠? 오소리는 순하다. 서대주의 대접이 심히 관우함을 보고 처음에 발발하던 마음이 춘산에 눈 녹듯이, 자 가로 묶어줄게. 춘산에 눈 녹듯이 쓰러지는지라 뭐뭐 하는지라. 예전에는 다로 끝나지 않고 뭐뭐라 라고 끝났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문어체라고 불러. 문어체. 우리가 아까 잠깐 물어봤었잖아. 문어체가 뭐냐 그러면 문어는 실제 이제 글 쓸 때 쓰는 문체야. 구어체는 대화할 때 쓰는 문체고. 원래 소설은 구어체로 써야 될까 문어체로 써야 될까? 구어체로 써야지. 왜냐하면 소설은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일상생활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구어체로 쓰는 게 소설의 특징인데 고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문어체로 썼어. 끝에가 끝날 때 뭐로 끝난다? 쓰러지는지라. 이런 식으로. 이해갔니? 지성 오케이? 그렇게 요 문어체라고 불러. 문어체. 문어체의 반대는 뭐라고? 구어체. 알겠지? 구어는 대화하는 말투야. 자, 그래서 예전에 백석의 시 중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게 있거든. 그거는 편지글이기 때문에 요렇게 또 표현해. 서간체. 이런 용어들은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편지글이라고 가르쳐줬는데도 서간체라고 문제를 냈는데 서간체가 뭔지 몰라서 이제 틀린 거야. 이해갔니? 그런 경우들은 참고로 좀 알아둬라. 그래서 서간체, 문어체, 구어체, 그 다음 뭐 간결체, 간결체, 그 다음에 간결체, 그 다음 아까 만연체, 그지? 그 다음에 또 가끔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호한 태도를 드러내는 시들이 있거든. 그거를 강건체라고 나타낼 때가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문체들도 기억해주면 도움이 되겠지. 지금은 좀 요 정도만 알자. 서술. 그 다음 문어체. 자, 서대쥐 덜어 왈. 우리 백호산군이 호랑이야, 호랑이. 알겠지? 백호산군이 명을 받아 서대주와 다람쥐로 더불어 재판코자 하여. 그러니까 백호산군은 재판을 하러 내려온 거니까 판관이야, 판관. 요 백호산군은 현명한 판관이에요, 현명. 알겠지? 공평하게 하는 인물이야. 그래서 황새결송 있죠? 황새결송도 송사라는 건데 거기는 재판부가 뇌물을 먹어서 편파적인 판정을 내버려. 되니? 근데 여기 등장하는 백호상군은 좀 긍정적인 인물이야. 되니? 그래서 뭐 재판할 때 그걸 송사라고 하고 넘어갈게. 재판코자 하여 빨리 잡아오라 분부 지엄하니. 누굴 잡아오라고 한 거야? 서대주 덜어 왈이라고 그랬으니까 서대주를 잡아오라고 한 거야. 됐죠? 빨리 행함이 옳거늘 어찌 조금이나 지체하리요. 장자지왈, 장자쥐, 돈이 많은. 됐죠? 그런 지왈. 오별감 말씀이, 오별감이면 누구야? 오소리죠? 말씀이 옳은지라 어찌 두 번 청함 있으리오마는 성인도 권도함이 있나니 원컨대 오별감은 두 번 살피라. 모든 쥐들이 일시에 간청하며 모든 쥐. 여기는 서대주는 쥐들의 우두머리야. 알겠니? 그래서 이 서동지라는 이 인물이 서대주라는 인물인데 얘가 나중에 상을 받아서 잔치하는 상황이야. 그랬을 때 많은 동물들이 와서 잔치를 이렇게 하고 여기 다람쥐는 무능력한 양반을 상징해. 이해갔지? 무능력한 양반을 상징하는데 이 다람쥐가 서대주한테 와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거든. 그래서 서대주가 다 도와줘. 됐니? 그리고 다음에 왔을 때 다람쥐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요 서대주네 집안도 사정이 안 좋아서 안 도와주거든. 그랬더니 다람쥐가 자기의 재물을 이 서대주가 다 훔쳐갔다고 이렇게 신고를 한 거야. 이해갔니? 그래서 이 오소리가 잡으러 온 거야. 그 다음에 백호상군은 자초지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람쥐의 이야기 듣고 서대주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데려오라고 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뒤에 가자. 일시에 간청하며 서대주는 오소리의 손을 잡고 장자지는 너구리를 붙들고 들어가기를 청하니. 너구리는 본래 음흉한 짐승이라. 자, 이런 것도 뭐야? 서술 직접 제시. 심중에 생각하되 만일 들어가는 경우에는 죄인 다루는데 거북할 테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기왕 별표 뇌물을 받으려면 톡톡히 실속을 차려야 된다. 이때 문화가 요 뇌물 받는 문화가 있었대야.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죄인이야. 시은이가 죄인이면 내 경찰이잖아. 얘를 잡으러 오잖아. 그럼 뇌물을 이렇게 주는 거야. 이해갔니? 그래서 뭐 조금 지체해 준다든지 뭐 상황을 정리할 시간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걸 했었나 봐.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뇌물을 주는 게 서동지가 뇌물을 주는 걸 부정으로 보지 않아. 여기서는 상황에 대처를 잘하는 인물로 나와. 그 이유는 뭐냐면 시대가 조금 변하는 상황 속에서 그 시대에 대처하는 인물들이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읽어보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작품이다. 알아듣겠지? 꼭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 돼. 표시해놔요. 꼭 읽을 거. 그 다음 요약적 제시. 요약적 제시. 사건의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압축하여서 간단하게 제시하는 방법. 됐지? 요약적 제시. 그래서 요거는 좀 요런 것들이 효과가 있죠. 서사를 빠르게 전개한다. 서사를 빠르게 전개한다. 조응전. 이것도 중요한 작품이죠. 조응전. 조응전하고 꼭 읽어야, 같이 읽어야 될 게 있어. 유충열전. 유충열전. 조응전은 조응이 주인공이야. 알겠니? 그 다음 유충열전은 유충열이 주인공이고. 됐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런 인물들, 아까 전이라는 걸 잠깐 봤는데, 전이라고 하면 앞에 등장하는 요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은 좀 비범한 인물이야. 비범. 됐니? 비범한 인물. 그 다음에 적강 모티프 같은 게 등장을 해서 천상계 인물이 지상계로 내려온 요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알겠지? 그래서 초창기 영웅소설은
요런 특성을 좀 따르고 있었어. 근데 나중에 이제 군담 소설이나 이런 것 중에 최척전 같은 걸 보면 거기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인물로 등장을 해.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도 체크 한번 해주셔야 돼요. 유충절전도 좀 읽어보시고요. 조홍전도 좀 읽어보시고. 근데 뭐 홍길동전도 안 읽어본 애들도 있는데 뭐 홍길동전 전문을 다 읽어본 사람 손들어봐. 초등학교 책 말고 한자 같은 것 좀 있는 걸로. 그런 건 알고 만화 홍길동전 이런 거. 그러면 일반적인 거? 어떤 거 읽었어 제목이? 그냥 홍길동전? 아마 그 정도만 읽어놔도 괜찮아. 그지? 예. 홍길동전 말고 또 뭐 읽어봤냐? 고전. 박시전 또? 그거 많이 읽었네. 그러니까 저렇게 좀 읽어놔야 돼. 그지? 예. 너희는 저런 친구 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알았어? 저렇게 안 읽어놓으면 나중에 내용들 잘 파악을 못해. 이해 갔니? 예.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고전소설을 진짜 완벽하게 한 권을 안 읽은 애들도 진짜 많아. 이해 갔니? 혹시 읽어본 사람 너 읽어본 뭐 있냐? 그걸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거 아니야? 새끼 어디 사람을 속이려고 너 그런 거 말고는 아니 교과서 빼고는? 너는? 그거밖에 안 읽어봤고 다 그 정도구나. 너는? 그 정도? 너는 지성아? 너는 청소하는 게임만 했지? 그치? 청소하는 게임. 오케이. 그럼 예전에 그런 거 읽어봤어? 서양 고전이라고 하는 거? 변신 같은 거 뭐 이런 거? 제2의 내용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안 읽어봤어? 독서 진짜 많이 안 하는구나. 너는 어때? 너는 좀 읽었어 그거? 그게 뭐냐고? 할 말 없지 뭐.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읽어보고 해야 되는데 많이 안 했구나. 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해놔. 알았니? 그러니까 다 읽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해법문학이라도 좀 정리해 놓으면 좋긴 하겠지. 그지? 독서하는 걸 많이 안 하는구나. 자 봅시다. 조웅전 어떻게 되나. 요건 한자가 많지는 않은데 한번 볼게. 조웅이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인물이니까 조웅이 이름을 썼다란 얘기는 아직까지 이 사람은 관직이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알았니? 조웅이 당초에 천명도사를 만났다. 표시할게. 천명도사. 요런 사람들이 조력자예요.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 천명도사를 만나 공부하던 일이며 처음에 모친을 모시고 환란을 피하여 한 곳에 머물러 하늘의 명만 기다렸던 쪽이 환란을 피했다. 그러니까 나라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 다음 우연히 천명도사를 만나. 요 우연성 고전소설의 특성이지. 술법 배우던 말씀이며 미국에 들어가 서번을 쳐 승전하여 대원수. 대원수 뭐가 된 거야? 장군이 된 거야. 신분상승이야. 장군. 됐죠? 그러니까 뭐 군대로 친다면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간 거야. 대원수 된 이야기며 계량도에 들어가 보니 천자의 사신이 내려와 태자에게 사약을 내리려고 모든 충신을 다 결박하였거늘 사자를 베고 태자를 구하여 모시고 오는 길에 번국에서 죽을 뻔했던 말씀이고 다 뭐 하는 거야? 있었던 사건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죠. 이로 인하여 위왕의 부마. 부마가 뭐야? 이것도 알아둬야 되는 단어인데 부마. 위왕의 부마가 됐다. 그 뭐가 된 거야? 말이 됐다 이러면 안 돼. 이해 갔니? 그 어릴 때 뭐 말장난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부마 아는 사람. 아무도 몰라? 요거는 왕의 사위. 왕의 사위가 되는 거야.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읽어보면 우리가 화소라든지 모티프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재밌는 이야기가 짬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약간 뭐라 할까 앞에 봤던 드라마의 내용과 좀 비슷한 게 겹치기도 하잖아. 그런 걸 우리가 모티프나 또는 화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마가 되는 화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주인공이 이렇게 있잖아. 됐나요? 그러면 이 주인공이 과거 시험을 봐서 급제를 해. 그러면 황제가 너 내 딸과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이 소설대 또 장치가 뭐냐면 얘가 이미 과거 시험 보기 전에
사랑하는 여인이 이렇게 있던 거야. 이해갔니? 그러면 너희가 생각해봐. 이때 당시에 왕의 사위가 된다라는 건 진짜 절대 권력의 2인자가 되는 거야. 이해갔니? 그러면 모든 권력을 지는 거니까 부와 권력을 지니게 되고, 만약에 요 여인을 선택하게, 여자가 다 지워졌어. 미안해. 기준이 상해를 해버렸네. 자, 요 여인을 선택하게 되는 거는 부와 권력을 포기함과 동시에 왕의 명을 어기는 게 돼. 이해갔니? 그러면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감옥에 가거나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이 부를 선택하지 않고 여자를 선택하는 건 신의를 선택하는 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 인물들이 근데 갈등을 안 해. 무조건 뭐부터 한다? 거절. 그래서 이 신의를 지키는 인물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과거 급제하고 왕도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겠죠. 이해갔니? 그래서 어떤 왕들은 그걸 깨닫고 요거를 용서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는 요 밑에 딸 됐니? 공주직이지? 공주가 이제 짜증을 내는 거야. 저 새끼 도대체 어떤 놈이 나를 싫어하냐. 그러면서 얘가 얘를 괴롭히는. 그 다음 또는 어쩔 수 없이 결혼한다고 해도 요렇게 둘 사이에 갈등이 또 일어나는. 그러니까 요런 소설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재미를 주던 거였던 거지. 이해갔지? 그래서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건 윤지경전이라는 게 있어요. 윤지경전. 요런 소설을 읽으면 요거 부마모티프 요게 좀 들어가요. 이해갔지? 윤지경전은 부마모티프 요것도 말은 여기도 미왕의 부마가 된 말씀이며, 필마로 오다가 선생을 보고 학살을 찾아오다 천사를 만나 죽인. 이 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엔젤이 아니에요. 그지? 여기 보면 천사가 바로 뭐야? 하늘에 보낸 사신인데 여기 이제 천자의 사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죽인 사신을 차례로 아뢰니 자중에 여러 사람들 이 말을 듣고 대경실세 원수를 붙들고 이야기하면 칭찬을 받았다. 됐니? 그렇게 한번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요렇게 과거 시험을 보면서 여인을 만나고 이런 것들은 또 결연담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결연담. 좀 어려운 말들이 등장을 하지만 좀 알아두셔야 돼. 부마 만들기, 결연담. 됐나요? 뭐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지. 어려운 거 있나? 없지? 되죠? 선생님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 다 기억을 좀 해놔. 알았니? 그 다음 장면. 같은 인물이 동일 공간에서 벌이는 사건의 모습인데, 장안 30리에 불길이 충천하고 장안 미색이 끌려가는 장면은 조선 백성들의 비극적 체험을 드러낸다. 그래서 여기 장안이라는 것도 좀 기억할게요. 장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장안이야. 이해갔니? 그래서 황성이라는 거 써보세요. 황성. 이 황성은 임금이 계신 곳. 됐죠? 임금이 계신 곳을 황성이라고 따로 불러요. 적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거 적어놓고 외워놔. 알겠니? 유충렬전에선 요 장소 이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유충렬전을 좀 공부할 때 장소 공부를 좀 해놓으면 고전 소설의 장소들이 거의 눈에 들어올 거야. 이해가니까 유충렬전의 장소를 한번 따져보는 게 의외로 좋아. 도움이 돼. 참고해 주시고. 장면 전환.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 빈번한 장면 전환. 이게 긴박한 분위기. 그러면 장면이 되는데 이게 빈번해야 돼. 한번 볼까요? 이청준의 눈길. 이거 별표. 되게 슬퍼 이거. 그러니까 막 되게 슬픈 게 왜 우리 그 제목 이어간다네. 그 어떤 아줌마가 진짜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집을 장만해. 가족들 이사갈 집을. 됐니? 그런데 병원에 딱 갔는데 암인 거야. 근데 이 여자가 죽을 시기에 맞춰서 집이 이제 완성되는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병원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거기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리셨어. 그 다음 아빠도 좀 바쁘고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엄마를 좀 뭐라 할까 그냥 일하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야. 아침 일어나자 엄마 내 옷 어디 있어? 뭐 내 빨래 어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빨래도 좀 해놓지.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또 정신이 나가 있으니까 이해가니?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집을 짓고 얘가 암에 걸렸다는 걸 알고 좀 이따 죽는다는 걸 알면서 뭐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기죠?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마 그거
모의고사 한번 나왔었어. 근데 고3들이 그거 모의고사 풀다 울었다고 하는 얘기 들어봤어? 못 들어봤구나. 신문에도 나왔었어. 고3들이 모의고사 풀다가 그거 하다가 울어갖고 모의고사를 못 풀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슬픈 얘기인데 영화도 되게 슬퍼요. 이해 갔니? 근데 이청준의 눈길은 그 정도로 많이 슬픈 건 아닌데 맨 마지막까지 묵직한 감동이 막 올라오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들이 누워서 어머니의 얘기를 듣다가 눈물을 쫙 흘리거든. 근데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지. 근데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는 이유가 아마 그런 걸 수도 있어. 알겠니?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폭삭 소가수다 같은 거를 좀 보라든지 아니면 우리들의 블루스는 알아요. 그거는 한번 좀 보고. 됐지? 우리들의 블루스 하니까 대충 아는 놈도 있던데. 고등학생 임신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고, 이 새끼들은. 난 그것만 눈에 보이나 봐. 근데 폭삭 소가수다는 보시면 재밌는 장면이 좀 많지. 그지? 그래서 깨달음도 많이 얻을 거고, 여러분들이 봤으면 하는 장면 하나 뭐 얘기했었나? 그 애순이랑 아빠랑 바다 나가는 장면? 혹시 폭삭 소가수다 본 사람? 봤어? 그럼 거기 그 애순이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어. 응? 근데 아버지가 와서 쉬는 날이었지. 배를 띄워갖고 일출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딸한테. 이해가니? 그래서 애순이를 막 깨워. 애순이 어떻게 하게? 너희 새벽 5시에 아빠가 깨우면 뭐라고 하냐? 뻘떡 일어나냐? 깨워줄 감사하면 이렇게 안 하잖아. 아이 냅둬 좀 자게. 그러니까 얘도 그 표현을 써. 근데 아버지가 아유 그래 알았어 자자고 이불을 덮어주거든.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끝이야. 그리고 얘가 갑자기 서술자의 목소리처럼 등장해. 뭐라고 딱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관식인가 그 남자친구가 그럴걸요. 관식이랑은 여행 갈 때 새벽 4시에도 일어났는데 이런 얘기가 딱 나오고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딱 나와. 근데 아빠가 그 거실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거야. 됐니? 그랬더니 예순이가 한마디 하는 거지. 아빠가 기다릴까봐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순간의 생각들이야. 그지? 아버지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너희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 뭐 수행여행 갈 때는 그지? 잠 안 자고도 일찍 일어나서 하는데 왜 국어 공부할 때만 맨날 자야 되는 거고. 그지? 모르는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보잖아. 친구한테 야 뭐 준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국어만큼은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면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 그지? 이런 행동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의 삶인 거야. 그지? 그래서 폭삭 소가수다나 우리들의 블루스를 한 번 정도 재미없어도 그지? 읽어본 저 영화를 보는 것도 괜찮아. 드라마를. 그죠? 하여튼간 이청준의 눈길 요거 소설 꼭 읽어봐요. 근데 감동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청준이란 작가가 이런 감동을 주기에 서술하는 서술 방식이 진짜 뛰어납니다. 이해 갔나요? 그거 한번 좀 살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야. 예전에 한 번씩 다 읽히긴 했었는데 요즘엔 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안 하긴 하는데 꼭 한번 읽어봐. 알았니? 교과서에 빠진 이후로 이제 안 들어가는데 왜 뺐는지는 모르겠어. 이청준이라는 작가가 워낙 많이 거론되고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청준이라는 작가는 보통 우리가 작가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전집이 나오거든요. 이청준이라는 작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전집이 나올 정도로. 이해 갔니? 그러니까 문학을 되게 잘 쓰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수령에 나오면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 이해 갔니? 그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 눈길. 요때 눈길은 아이 컨택 그 눈길이 아니야. 그 눈 있죠 눈. 눈길이야 눈길. 한번 보자. 방이 이렇게 비좁은데 그럼 어머니 이 옷장이라도 어디 다른 데로 좀 내놓으실 수 없으세요? 이거 나가 있고요. 나의 아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이 있어. 이 노인이 나의 어머니야. 됐니? 요 아내는 대충의 사건은 알아. 나와 노인 간의 관계가 왜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긴장감이 흐르는지 나는 아는데 이 아내가 주간에 자꾸 말을 시켜. 이해 갔니? 노인과 나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하는 어떤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또 아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옷장 얘기도 알아. 방이 좁은데 왜 옷장을 밖으로 안 내놔요, 어머니? 잘 데도 없는데. 이 옷장을 들여놓으니까 좁은 방이 더 비좁잖아요. 근데 이 옷장이 어떤 옷장인지 아내는 알기 때문에 요걸 갖고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해벼놓는 거야. 이해가니? 그럼 어머니 거기에 또 넘어오는 거지. 자, 비해볼게. 아내는 마침내 내가 가장 거북스럽게 시선을 피해오던 곳으로 화제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바로 그 옥계 이야기였다. 17, 18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그리고 과거 회상으로 쫙 넘어가요. 이해갔니? 그래서 요때 형이 집안을 말아먹고 그 다음에 형이 나중에 죽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으로서의 면모를 내가 다 책임졌던 거야. 이해갔니? 이제 그런 장면이 이어지지. 한 번 정도 그거 읽어봐. 알았니? 그럼 이거 빈번한 장면 전환이라고 할 수 있냐 없냐 요거는? 그건 아니지. 이해갔지? 네. 자 밑에 갈게. 장면의 극대화. 요거는 판소리 소설에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다 표시 한번 해볼게. 판소리 소설. 시험범위에 들어갈 거니까. 자, 요거는 주어진 장면에서 기대되는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문학적 장치를 극대화한 거야. 됐죠? 이렇게. 됐죠? 요 주어진 장면에서. 자, 뒤로 보고 나서 얘기할게. 자, 여기 볼게. 춘향전인데, 자, 봅시다. 좌수별감은 넋을 잃고 이방호장은 혼을 잃고 봐. 좌수별감, 이방호장, 나졸들, 모든 수령 이렇게. 다시 모든 수령 도망하는데 그 꼴이 과관이야. 도장 잃고 육을 들고 병부 잃고 송편 들고 탕권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밥상 쓰고. 됐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장면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 예를 든다면 옆에다 써볼게. 여기 있다. 어사가 출두했어. 그걸로 당황해서 사람들이 도망가는 장면이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어사가 출동하니까 모든 수령이 도망갔다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재미가 적어지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서술해 주는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그 장면 어떻게 준다? 최대 극대화를 시켜주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여기도 봐봐.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면 되거든. 그런데 요 장면을 쓰는 거지. 지성이는 볼펜으로 콧구멍에 집어넣고. 이해가니까 이런 장면을 또 재밌게 서술하는 거지. 이해갔니? 그 다음 옆에 있는 연우는 볼펜을 씹어먹고 있고 막 이렇게. 됐니? 막 이렇게 장면을 하나하나 서술하면서 재밌게 해학적으로 또 등장시키는 거야. 이런 거를 장면의 극대화라고 불러. 근데 요거는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 번은 유성여고에서 맨 뒷부분에 있는 춘향전을 설명을 안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고등학교 모의고사에 요 작품이 나오면서 이 표현이 등장한 거야. 근데 장면을 극대화시킨다라는 말 앞에 또 뭐가 있냐면 요런 표현이 써 있어. 확장적 문체를 통한 장면의 극대화. 됐나? 근데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아이들이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틀리는 일이 일어나. 근데 너희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요걸 그대로 배워요. 이해가니?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아마 요거에 대한 거는 놓치진 않을 거야. 됐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배우면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래서 어사툴투하는 장면의 극대화가 되는 거 확장적 문체를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지. 됐죠?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성. 구성은 이렇게 같이 연결해요. 그 다음에 내신 문제 여기가 출제가 되기는 해. 출제가 되긴 하는데 예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 않고. 알겠니? 요거는 선택지에 다 그대로 써있어. 써있고 제시문에 가나 다 중에 다음 종류 다가 어디에 해당할까요? 요렇게 문제를 내. 근데 너희는 분명히 알아. 여기가 절정이었나? 여기가 위기였나? 그 경계에서만 출제를 잘 내는 거야. 이해가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아는데 내가 지금 읽은 본문이 위기였나? 절정이었나? 이 상태가 된다고. 됐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문제도 가끔 나오니까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됐지? 자,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오늘 얘기하는 것들은 진짜 다 중요하다. 알았니?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좀 해주시면 좀 정리가 될 거고, 어떤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모든 걸 그냥 다 잘해야 돼. 정시 쪽에서도 좀 하고, 수시 쪽에서도 좀 하고, 학생부 할 때는 좀 택 좀 많이 집어넣고. 그러니까 책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래. 우리가 왜 학생부에서 도서 뺐잖아. 그러니까 도서 빼니까 도서 안 쓰니까 도서가 안 중요해. 또 책을 안 읽거든. 도서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도서가 중요한데 책을 여기다 넣지 말고 학생부에다 넣어라야. 이해가니? 학생부 안에다가 넣으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학생부에 반영을 안 한다고 하니까 애들이 책을 안 읽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서울대나 연대나 이런 쪽에서는 학생부 안에 도서가 좀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책은 진짜 많이 읽어야 돼. 또 책 읽으라고 그러잖아. 과학 콘서트 막 이거 읽고 있어. 이러면 안 돼. 여기 있는 이과 애들한테 막 김재관의 물리주의 막 이런 거 소개해 주거든. 왜냐면 대학에서 그런 책을 읽고 서로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고 막 이래.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책들을 좀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알았냐?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조금 되기도 할 거고, 뭐 공개할 수 없는 자료들도 많기는 해. 왜냐하면 뭐 얘기 몇 번 했지만 우리 친척들도 다 뭐 한양대 입학처나 뭐 연대 쪽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어. 뭐 대건대 교장이니까 뭐 대건고 부장이니까 뭐 자료 받아갖고 이걸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다만 여기 있는 선배들이,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다 의대 간 애들은 전부 애들한테 학생부를 다 놓고 갔어. 다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공익적인 사고가 있는 거야. 근데 막 그 뭐라 그럴까, 막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는 애들은 학생부를 되게 많이 감춰. 그러니까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걸 뭐 공개한다고 이게 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애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어떤 기부천사 이 느낌. 대신에 그러려면 뭘 해야 돼? 잘해야지. 그지? 야, 내 학생부 선 보여주세요. 이렇게 쓰면 떨어집니다. 이런 애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좀 성공해서 밑에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좀 돼야 돼. 이해갔니?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하다 보면 좀 될 거니까 제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좀 하고, 국어를 막 무시하지 말고 수학 잘하는 만큼 국어는 보조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갔니? 네, 그렇게 한번 해준다면 좀 더 낫겠지. 자, 밑에 한자성어 이것도 외워야 되냐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한 문제, 언젠가는 한 문제를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야. 오케이? 네. 여기 나와 있는 한자성어를 모르는 게 있다면 내가 볼 때는 사태 심각. 이해갔나? 태어난 걸 후회만큼. 됐나요? 자, 봐봐. 그냥 한번 체크만 해보자. 단어 뜻 보지 마. 어이! 뜻 보지 마. 칠판만 봐. 됐어. 손만 들어. 노심초사 안다. 손 들어. 2명. 아우. 동병상련. 어? 너 손 안 들어? 동병상련? 몰라? 아, 동병상련이 무슨 뜻이야? 같은 병에 들었을 때 같은 신병이 있다는 거잖아. 그 연민. 넌 다른 생각했었어? 욕인 줄 알았어. 상년. 됐나요? 자, 만시지탄. 요건 좀 어렵지. 만시지탄.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한 한탄. 됐나요? 그 다음에 요건 알지. 맥수지탄. 나라가 망한 슬픔. 풍수지탄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 저 하품하는 거 봐. 저 하마 새끼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에? 동물의 왕국에 저런 새끼 많이 나오는데 저거. 에? 동물의 왕국. 에? 아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보이지? 좀 전에 하품하는데 손도 가리지도 않아 그냥. 이러고 와 이러고 있어. 미어캣인가 뭐야 그 새끼들 그거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애들 있잖아. 그지? 이렇게 쳐다보고 거기 주둥이까지 벌리는 그 딱 보고는 아이고 세상에. 응? 하품을 저렇게 시원하게 하는 또 처음 봤다 야. 그지? 앞에 선생님이 있는데 다들 하품을 하도 이렇게 해서 하거나 입을 가리고 하지. 그지? 너 아프리카로 유학 가라. 가서 동물의 왕국 한번 출연 좀 해라. 아이고. 자, 요거 풍수지탄. 효도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야. 망양지탄은 뜻이 2개거든요. 됐지? 요거는 무슨 양자인지 아는 사람. 연호 혹시 알아? 그렇지. 이게 바다야, 바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으니까 큰 바다를 바라보며 한탄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자기 자신의 힘 이렇게 미칠. 요거는 달라. 요거는 길이 여러 가지야. 이해가 안 돼? 요건 항문의 길. 그렇게 2개가 뜻이 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것만 알면 돼. 풍수지탄, 맥수지탄 2개만 알면 돼. 알겠죠? 네. 이건 알지. 일편단심. 오, 또 나왔다. 일편단심. 뭔 뜻인지 아는 사람? 손. 연호 몰라? 대충은 알잖아. 그지? 온리육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한 사람만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일편단심이 여기. 원래 뜻은 이거야.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이야. 얘가 일편단심. 일편단심. 요건 알지? 이심전심. 같은 뜻 혹시 아는 거 몇 개 있니? 염화미소, 염화시중, 불림물자.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거니까 문자가 없어도 돼. 이해갔니?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은 단어야. 요건 옆에다 한번 써볼까? 분립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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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상인.
심심상인, 심심상인, 염화미소, 염화시중. 여는 글씨 똑바로 안 쓸래? 어? 너 지금 이렇게 썼지? 이렇게 썼잖아. 어? 아, 조금만 정확하게 써. 응? 요렇게, 그러니까 이쁘게 쓰진 않더라도 정성스럽게 쓰긴 해야 되잖아, 이렇게. 어? 요 정도는 나와야지. 너 사진 찍어서 빨리 톡으로 보내봐. 어떻게 썼나? 빨리 지금 찍어봐. 찍어 톡으로 빨리 보내봐. 어떻게 썼나? 빨리 찍어서 톡으로 보내. 지성이 너도 사진 찍어서 빨리 보내봐. 네가 쓴 글씨. 빨리. 그래도 얘는 글씨를 못 써도 정성스럽게 쓰려고는 하잖아. 그지? 쟤도 글씨 못 써. 근데 옛날에 글씨 못 썼는데 서울대 간 친구가 있긴 한데, 그가 글씨를 못 써도 괜찮은데 자기가 뭔가 알아보고 규칙 있게 좀 써줘야 돼. 그지? 자꾸 잔소리하게 하지 마. 여학생들 시간 뺐잖아, 니들 때문에. 얘네들 지금 빨리 공부해갖고 빨리 대학교 서울로 가고 싶은 애들이야. 어? 니들이랑 여기 앉아있는 것도 싫어하잖아. 지금 얼 표정 봐봐, 막. 어? 표정에 써있어. 저 새끼 죽여버려, 막 이렇게. 어? 아이고, 조금만 좀 해놓지. 붙였어? 보냈어? 연우야, 사진 찍어서 보내니까 거기서 또 다른 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 보냈니? 보자. 어떻게 했나? 박제를 해버려야 돼, 이 새끼들. 박제. 블로그에도 올려놓을 거야. 우리 학원에 구경 오세요. 됐지? 그렇게 해갖고. 파피루스 같은데 막 한국어 써는 것처럼 돼지도 봐야지, 이따가. 자, 하여튼 요거 좀 알아두고. 이따 끝날 때 보여줄게. 알겠죠? 끝날 때. 왜 드라마 끝날 때 하나 장면 보여주잖아. 그것처럼 이제 보여줘야지. 이거 좀 알아두시, 신전시. 자, 그 다음, 요거는 알아? 절치부심. 중요한 단어야. 많이 놓치는데. 절치부심. 요 치가 이빨이야. 그럼 혹시 나오나? 부심이란 말은 가끔 쓰던데. 그지? 부심 있다. 그리고 여기 봐봐.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인다. 됐니? 그걸 절치부심이라고 해. 요런 것 중에 요거 있지 않아? 각, 골, 뼈의 색에서 잊지 않는다. 각골, 난망, 이건 은혜를 잊지 않는 거야. 분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각골, 통한이라고 하지. 각골, 통한. 이해 갔니? 요게 이제 분한 마음과 연결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또 하나. 분한 게 뭐 있어? 비분관계. 그것도 좀 어려운 말인가? 또는 분기탱천. 됐죠? 요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지. 됐죠? 요 탱천, 아이탱천이 아이탱천. 분기탱천. 됐지? 함분축어는 들어봤니? 함축한다. 분함. 됐지? 여기 분하다. 보이죠? 원망이 쌓여있는 거. 예, 요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됐죠? 함분축어. 후회막급은 알지? 기재 후회막급. 요거 고3 때 가서 하지 마시고. 알겠니? 꼭 이 후회막급 할 때가 딱 있잖아. 중간 기말고사 보고. 이해 갔니? 열심히 할 걸. 그지? 기말고사 보고 또 열심히 할 걸. 2학기 중간, 저 하품하는 거 저거 찍어야 되는데 저거. 찍어야 되는데 찍어갖고 저기 TV에 올려놓으면, 그지? 막 댓글 난리 날 건데. 유튜브 조회수 막 10억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저기 사람이야? 아니야. AI 아니야? 뭐 이렇게. 그지? 이 돼지들. 자, 실력 따지기 문제는 집에서 한번 풀어보고. 알았니? 요 소대성전도 중요해. 읽을 때 선생님처럼 천천히 읽어주시고 정리 한번 해주시고, 한자성어 틀리면 비읍 시읒. 알았니? 큰일 나고. 어휘생규장전도 중요해. 야, 요것만 읽고 풀지 마. 요것만 딱 읽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만큼 전체를 읽어봐. 알았니? 지금 보면 지성이 스타일 딱 여기 보고 이렇게 딱 풀고 끝내는 거잖아. 이해가 안 돼? 지성아, 너 그렇게 하잖아. 아니라고?
아유 확인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이고. 오빠 웃으면서 거짓말도 치고 저러잖아 지금. 이지? 예, 큰일이네. 그냥 다 한번 읽어봐. 됐니? 그러면 요까지 하고 그거 해야지. 끝날 때 우리 드라마 끝나는 것처럼 한번 보여주고 기죠? 예. 짜잔 짜잔 기지? 예. 어떻게 썼을까? 보이냐? 여마 미소 옆에 여마 시조라고 썼지. 여마 시조. 여마 시조가 아니야 이 돼지야. 여마 미소 불림 문자 심신상인.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이것들. 너는 글자 어떻게 썼어? 그래도 조금 썼네 연우. 원래 이 글씨가 아닌데. 너는 왜 안 올렸어? 방금 올렸다고? 그래도 조금 오늘은 잘 썼네. 이건 뭔 자야? 이건 아니 앞에 거 아휴. 야 그래도 오늘 좀 사람처럼 썼다. 그지? 아마 옆에 쓴 거랑 다른 거 지금 위에 가린 거 보니까 그지? 요 위에 여기 보이죠 위에? 그지? 요 위에 거를 봤어야 돼 위에 거를. 어휴. 자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 카메라를 틀어서 알겠니? 예, 중간에 하품하는 걸 찍어서 올려줄게. 알았니? 예,